몇 년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10초 뒤에 추락한다면 그 10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라고 말이죠.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연인에게 전화한다. 2번 친구에게 전화한다. 3번 부모님께 전화한다. 4번 1등석에 앉아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대신 단 10초라도 1등석에 앉아보는 경험을 택하신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아마 모두 4번 보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없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정해진 기간 동안 쉼없이 추락하는 비행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추락 전에 잠시나마 1등석에 앉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 걸 보면 말이죠. 오늘 청산뉴스에서 모신 분이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5번 보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썸스쿨의 김영광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요. 강연이라고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먼저 살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한 선배로서 제가 진짜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는 순간들, 그리고 진짜 꿈을 찾아온 그런 과정들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생각만 해선 되는 게 없더라고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런 만들어지는 변화들과 가치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영광 선생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광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별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주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저런 이야기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정해봤어요. 요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뭔가 이 꿈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꿈도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엔 초등학생들까지 그렇게 됐어요. 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세상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꿈을 정해야 되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아직은 꿈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단 살아왔던 과정들을 되짚어 보기도 했고, 그때 가장 내 삶에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많은 기억이 있지만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가 여기였는데,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네, 은행입니다. 네, 쉽게 보실 수 있는 그 은행이고요. 네, 은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은행 직원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0대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학자금 대출. 그걸 갚았을 때 그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그 기분을 표현을 못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고, 그리고 그게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야기를 드린 건 사실은 그냥 이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사실 대단한 일을 하거나 그래서 여기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굉장히 그냥 평범한 청춘이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반가웠던 이유도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이렇게 카메라랑 이런 마이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낯선 그냥 한 선배 이야기. 네, 정말 네, 그래서 뭐 티가 아마 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뭔가 부자연스러운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제가 많이 했던 일도 아니었고 제가 주로 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때가 이제 제 10대 후반 시절 모습인데 어때 보이시나요? 네, 눈을 잘 보시면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주로 제 이제 삶은 이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오늘 뭐 무슨 게임 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근데 이제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이 경험을 하니까 누구나 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작은 변화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제가 변화했던 첫 번째 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그냥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그냥 없었어요. 제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도 별로 없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우연히 광고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광고였어요. 사실 뭐 광고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광고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대학에 갔습니다. 네, 대학에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아마 뭐 많이 보셨겠죠?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근데 그때 또 마침 저희 부모님의 하셨던 사업이 네, 망했습니다. 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뭐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웠고 그때 이제 이런 아까 은행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나라 많은 청년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대학생 시절 추억하면 추억이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했던 건 아르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 때도 아르바이트,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 주말에도 아르바이트. 그래서 그냥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은 대학생분들이랑 만나면서 이제 부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대학에 갔잖아요. 네, 저걸 하고 싶어서 진짜 내가 하고 싶다는 거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꿈이라는 게 바뀌더라고요.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경험한 세상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네, 그 순간이 왔고요. 그때 제가 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셔야 될 만한 취업이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꿈이었던 광고인의 꿈은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이제 회사원이 제 꿈이 됐어요. 회사원이 꿈이 돼서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어요. 네, 저도 좋았지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행복했고 그리고 뭔가 꿈이라는 걸 이루는 게 이런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네, 아마 뭐 많은 선배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뇌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빨간색이 가장 큰 생각들. 이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뭐 기대되는 것도 없고 기다려지는 것도 없이 그냥 저런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회사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회사가 나랑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회사를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때는 또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 회사가 나랑 안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회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결국 왜냐하면 이 생각이 똑같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생각. 회사는 바뀌었지만 제가 하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삶이었긴 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제 스스로는 괜찮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바꾸게 됐어요. 그때 또 우연히 이 웹툰을 봤는데 웹툰 많이 뭐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도 있고 저는 웹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작품을 보고서 아 저럴 수 있겠구나. 진짜 내가 만약에 아까 뭐 시작할 때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 사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가능하면 안 타려고 해요. 그 출장도 안 가려고 하고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게 무서운 이유는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게 되게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죽는 순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뭐가 아쉬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 웹툰이었어요. 그때 다시 생각한 결국 이거였어요. 아 진짜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이거였는데 예, 이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제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저는 테드라는 사이트를 들어갔었는데 테드라는 사이트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강연을 듣는 사이트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강의를 짧은 강의를 해서 관심 있게 들었는데 핵심이 그냥 딱 이거였어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듣고서 그런가?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왜 다니고 있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평소에는 사실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뭐 회사에 지원하거나 뭐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했을 땐 왜라는 질문보단 내가 어떤 회사에 갈까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밖에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얘기는 딱 이 한 문장이었어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게 이거였어요. 정말 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뭐 세상을 바꾼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아무튼 뭔가 세상을 바꾼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린 결론은 그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공감이 많이 갔고 아 나도 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적어도 내 인생의 좀 리더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의 리더라도 한번 돼볼까? 지금까지 사실 제 인생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나씩 하나씩 그냥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고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라는 질문을 계속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 알고 보니까 제가 가짜 꿈을 깨고 진짜 꿈을 찾는 가장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학교에서는 저는 이걸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냥 정해진 지식들, 뭐 제가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전 그런 맥락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냐면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꿈을 이룬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거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겠죠. 네, 근데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이건 실화잖아요. 실화. 이거는 뭐 가상의 인물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뉴스만 틀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 궁금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뭐 교수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뭐 CEO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가 꿈꾸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사실 왜라는 질문이랑 가장 비슷했었고 제가 찾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거였거든요. 이 사람들한텐 목표는 굉장히 컸으나 목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이거랑 연결이 이제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Y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의사가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 이런 것들이 결여된 채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만 이뤄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걸 이뤘을 때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쌓였을 때 진짜 의미 없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 제가 했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찾았던 단서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였습니다. 뭐 성공에 대한 사실 서점만 가도 이 성공에 대한 책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어떤 책을 봐야 성공해야 되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다양해요. 성공에 대한 기준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성공이 뭐지? 저도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성공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찾아봤던 이거였거든요. 이게 사전적 정의였어요. 저는 이걸 찾고서 이거였구나. 대단한 게 아니었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쫓는 그걸 이룬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왓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 그게 이제 진짜 꿈이고 진짜 성공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진짜 꿈과 진짜 성공을 찾아가는 과정 안에선 이 왜라는 단서가 아주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몇 가지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세상을 개방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SNS 회사거든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 맞습니다. 페이스북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페이스북은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뭐 엄청난 또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재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연매출 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뚜렷한 목적. 근데 페이스북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딘 것 같으세요? 많은 학생들이 그 비대 회사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거든요. 네, 공감 가시나요? 저희가 콜라를 언제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우리를 상쾌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구나.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예요. 지금 유튜브가 뭐 이제 구글이라는 큰 회사의 인수가 되고 엄청난 또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싸이도 사실은 유튜브가 없었다면 월드스타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연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는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 딱 그냥 이거 한 문장인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을 찾기 어려워하고 영상을 공유하기가 너무 불편한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목적의식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의식을 보고 참 성공할 수밖에 없는 회사였구나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도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이죠. 뭐 어딜 가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이 회사는 가장 인간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는 그 애플이라는 회사죠. 네, 애플이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생각하고 그 많은 추적들을 해보니까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가치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걸 잘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이 회사의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목적의식 없이 우리는 뭐 연매출 1조짜리 회사를 만들 거고 우리는 연매출 1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뭐 10,000대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회사는 사실 팬이 생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사들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들. 네, 여기는 이제 운동 선수들을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네, 요즘 많이 쓰시죠? 찍어서 공유하자. 어디 들어가시죠? 사진 공유하실 때? 네, 맞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인스타그램을 탄생하게 한 문장이고요. 저는 또 이 목적에 되게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회사가 있다니.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회사는 어딜까요? 많은 곳이 있죠. 뭐 학생들은 뭐 배틀그라운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햄버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즈니죠. 맞습니다. 이 목적은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즈니는 매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우리가 돈만을 벌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저는 되게 이상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극적이거나 뭐 그냥 사람들이 막 돈을 내고 싶어하는. 근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사람들을 계속 행복하게 해주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 존재하는 목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쫓는 그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고 그게 어떤 모양이든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명확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에서 성공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는 광고를 만들고 싶다라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지? 왜 하고 싶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을 얻게 됐어요. 아, 나는 사실 이 광고를 하고 싶었던 건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구체화가 됐죠. 그때 이제 진짜 꿈이란 걸 점점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때 제 진짜 꿈은 사실 이거였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광고인이 아니어도 됐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광고인이 돼야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광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꿈은 사실은 광고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고 그때가 이제 직장 생활은 L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웹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뉴스 기사가 딱 났어요. 혹시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 아시나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청춘들을 대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회사인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 여기 나오는 글을 보시면 좋은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뭐 긍정, 뭐 사회 혁신, 막 이런 사실 제가 회사를 다닐 시절엔 이런 뭐 사회적 가치,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왠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여기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날이 한 저녁 8시인가 이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날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전화를 해야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제가 앞서서 계속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꿈들은 제가 경험한 세상이라는 단서가 붙었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유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짜 꿈을 전 아직 못 찾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데 경험한 세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꿈이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은 그냥 그 세상 일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고서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 세상을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해서 이 회사에 대해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근데 저는 그만큼 제가 하고자 했던 제가 정말 진짜 꿈이라는 걸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사실 뭐 하고자 하는 게 있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전화를 하던 물어보든 그렇게 해서 얻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회사에 결론적으로는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 부모님은 이제 뒷목을 잡으셨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하고 그만뒀거든요. 말을 하면 되게 저 스스로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이뤘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뭐 그런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는 그런 것보다 그냥 진짜 제가 생각했던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거기에 가서 그 회사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들은 강연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했던 건 그 안에서 또 많은 경험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옮기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알지도 못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제 꿈이 점점 뚜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학교 다니는 학생일 때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냥 상상이죠. 그냥 상상. 허상일 수도 있는 상상인데 내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게 구체화가 됐고요. 이 일이 그래서 더 구체화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까 생각해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어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겠죠. 학생들 아직 뭔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제 꿈보다 더 구체화가 돼가고 있죠. 이런 그냥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꿈이라는 게 뭔가 처음엔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근데 그 직업이 아니라 점점 문장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의 꿈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이런 조직이 있는 것도 몰랐었고
네, 알고 보니까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상이 뭔가 좀 다양하다는 것들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꿈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었어요. 가짜 꿈을 깨졌고 지금 이제 교육자라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이제 제 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꿈을 물어볼 때 저는 제 직업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방식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하나의 직업은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은 정해져 있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 됐고 목적이 왜 중요한지 그때 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가짜 꿈은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면 끝나버리는 그냥 하나의 약간 뭐 바람이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꿈은 지속 가능한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하면서 삶을 정말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평생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한 명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서 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저는 제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움직여주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게 이제 제 삶의 꿈이 됐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지속 가능한 면에서도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결국 정답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결국 우리는 사실 되게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진짜 행복하기 위해선 나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부터. 그래서 밖에서 뭔가 막 행복을 자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걸 가지고 세상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통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고민을 하시고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그런 행동하는 힘 그와 연결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진짜 꿈이라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